오늘 또 한마디 문무일입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기적처럼 변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긍정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단히 현 시국이나 현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 일천한 역사에서 많은 걸 헤아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해방된 건 아닙니다만 해방이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남과 북으로 고착된 그런 현상. 당시 1945년에 외국에 나와 있던 많은 지도자, 선각자들이 속속 귀국했습니다. 북에는 1945년 9월에 평양에 김일성이 소련에서 들어갔고 한 달 후에 10월 16일에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들어왔고 그리고 그 후 한 달 후에 상해 임정에서 중국에서 김구 선생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해방 전국의 3년여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때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합 집산, 그 당시 60여 개 정당이 난립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공산주의와 맞선 이승만 박사가 드디어 남한 단독정부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것이 1946년 6월 3일 전라북도 정읍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이 사이가 참 좋았습니다. 김구 선생도 단독정부 수립에 오케이, 좋습니다 형님. 이 두 분이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1875년생이 이승만 박사였고 1년 후 1876년생이 김구 선생입니다. 그런데 장덕수 암사 사건으로 두 분의 사이가 영원히 갈라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초에 들어와서 김구 선생이 단독정부 반대를 선언하게 되고 김규식 선생과 함께 북측에 김일성 측에게 바로 서신을 냅니다. 한반도 통일정부가 필요하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편지를 냈는데 2월 16일에 편지를 냈는데 답장이 없던 북측에서 조용히 있다가 한 달 후에 평양방송을 통해서 만나자. 그래서 평양에서 그 유명한 남북회담을 갖게 됩니다. 연안파 김두봉 집에서 김일성과 김두봉, 남측에서는 김구 선생이 당시 올라갈 적에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통일된 조국 건설을 다짐하고 평양에 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김일성의 뒤통수를 맞고 결국은 김일성에 속았다. 이런 정서죠. 그런데 김일성이 다시 제2차 남북회담을 하자, 지도자 회담을 하자, 해주에서 그때 한 사람 더 많게 북에서는 김일성, 김두봉, 홍명희, 또 남측에서는 김구, 그리고 김규식, 조소왕, 6자 회담을 열자. 그런데 김구 선생 측에서 NO, 안 하겠다. 더 이상 속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8월 15일에 단독 정부,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70년의 세월, 이제 건국 7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2018년 정부 수립 70년째.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추에서 1948년 그 시점을 헤아려 봤을 때 만약 통일정부가 수립됐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본주의 나라가 됐을까요? 공산주의가 됐을까요? 누가 집권을 했을까요? 그때 그 시절에 통일정부가 만약에 수립됐다면 과연 오늘의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살만할 때 나라가 많이 발전했는데 우리가 고민이 왜 깊어지고 있을까? 그것은 국론이 통일되지 않고
분열 일변도로 가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여 온 국민이 한 사람 빠짐없이 나 개인이 이순신이 되고 안중근이 되고 이준이 되고 윤봉길이 되고 유관순이 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 바로 대한민국의 오늘의 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